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두고 대립해온 여야가 기초연금 문제를 계기로 전면적인 복지 논쟁까지 벌이는 형국입니다. 일단락된 듯 보였던 무상보육 문제도 오늘 발표되는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내용에 따라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이른바 박원순 저격수로까지 불리며 서울시와 무상보육 논쟁을 벌여온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성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네, 이거 먼저 저희 노정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주신 최초의 새누리당 의원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출연에 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서울시에 그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광고가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여야의 무상보육 관련 현수막이 거리에 걸려 있더군요. 뭐 논란이 여전한 것 같은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하자 이렇게 제의하셨던 무상보육 토론 제의. 예. 아직도 유효한지요? 유효하죠. 유효한데. 예. 박원순 시장이 1대1 토론만 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네. 1대1은 그러면 누굴 하자는 거냐. 그래, 애초 다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제안한 내용이라든지 합리적인 어떤 이 언론의 입장을 들어보더라도. 예. 우리가 주장한, 그러니까 양당 정책위 의장, 네. 박원순 시장, 또 기재부 장관. 네. 이러면은 아주 온 국민이 서울 시민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식선인데. 네.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공개 토론에 응하는 것처럼 하면서 1대1로 하자. 구체적으로 하면 1대1을 누구냐. 그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못하죠. 글쎄, 9월 9일이었던가요? MBC 시선집중에 그 박원순 시장이 인터뷰를 하면서요. 예, 예. 그 여야 정책위 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예, 예. 사자회담. 그게 사자 맞습니다. 예, 사자 토론도 좋고, 뭐,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1대1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러면 뭐 사자회담. 사자회담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1대1 토론은 어떻습니까? 최경환 원내대표하고 이걸 1대1 토론으로 문제를 가져갈 건 아니죠. 한다면은. 네. 이건 정책에 관한 사안이니까. 네. 이거로 잘못하면 정치인들끼리 정쟁으로 흘려버려요. 예. 그렇지만은 정치인이지만은 우리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위의장을 상대로 네. 하는 게 맞죠. 정책위에서 이런 각급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당정청 간의 조율도 정책위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위의장하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서울시당 위원장인 저하고 해도 관계없고요. 네. 그럼 정리를 하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기존의 사자 토론 또는 네. 네. 만약에 1대1을 한다면 네. 김기현 정책위 의장과의 1대1 토론 또는 우리 김성태 의원님과의 서울시당 위원장인 저와 예, 하면 되는 거죠. 1대1로 하면 된다. 이 세 가지 형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위기라고 했던 그 서울시의 무상보육 중단 문제, 지방채 발행해서 위기는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가지고 네. 서울시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그런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네. 전광판, 또 심지어 플랜카드까지 해서 보육 중단 위기를 우리 천만 서울 시민에게 이렇게 호소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 일방적인 한마디로 무상보육 쇼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출구 전략도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그럼 무상보육 그렇게 중단 위기가 왔고 플랜카드 주장 내용대로 서울 시민들이 무상보육을 지켜달라 그러면은요. 네. 그러면 서울 시민들하고 이 무상보육을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사회적 담론을 한번 모아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20분 시청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출구 전략을 지방채 2천억 발행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나는 이건 지방채 2천억 발행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서울시 아이들의 무상보육 분담분, 서울시 분담 부분입니다. 네. 서울시 분담 부분을 서울시 빚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네. 빚을 내서 그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게끔 자기가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 시민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이 23조 5천억이나 가까이 돼요. 네. 네?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23조 5천억을 통해서 정말 불효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예.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조정을 하고 또 지난 3년간 서울시가 예산을 운용한 결과를 일으켜 보면은 예. 지난 3년 동안 2010년, 11, 12년 이렇게 3년 동안 불용 예산 처리된 게 한 3조 4천억이나 돼요. 예. 3조 4천여억이 돼요. 그러면 올해도 벌써 이제 10월, 11월, 12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어느 사업에 또 내년에 올해 이제 불용 예산이 발생할지 서울시 예산 관계자들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그런 걸 조정해서라도 물론 서울시의회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만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어떤 절차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죠. 이렇게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해서라도 서울시가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게 서울시 분담분 부족분 그러니까 1902억을 충당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게 보이는 거예요. 네. 마치 서울시만 예산 전문가가 있고 박원순 시장만 예산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획재정부라든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유능한 정말 엘리트 공무원들이 이 예산 분야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예. 예, 이 문제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해진 그 용도대로 어떤 예산 배분 원칙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배정을 하는 그런 정책 원칙의 문제인지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부담률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예산 저 예산을 좀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지 그런 논쟁의 그 핵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 이제 지방 이 보조율, 지방 정부의 국고 보조율을 이 무상보육 관련해서 지방 재정 보조율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8대2예요. 네, 20%를 2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죠. 네. 나머지 이제 강력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5대5입니다. 네. 중앙정부가 5를 지원하고 지방은 50을 또 부담하는 거죠, 그죠? 네. 아시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중에서 재정 자주도가 85% 이상으로 단연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남이라든지 경북 이런 데는 재정 자주도가 30% 그냥 언저리예요.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고 보조율도 이 무상보육 예산만 국가 보조율 비율이 그러냐면은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해요. 네. 다른 것도. 그런데 유독 이 문제가 왜 그러면은 서울시가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이런 예산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냐. 서울 시민들이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다른 강력시도 같은 경우는 올해 2013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기재부로부터 그 준칙에 근거해가지고 각 지방자치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분담해야 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유독 서울시만 그러니까 2011년도 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을 가지고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사이에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또 새누리당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무상보육 대상자를 이렇게 확대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저소득 이 아이들의 가정의 아이들에게만 우선 실시하던 것을 전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무상보육 지원 범위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중앙정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울시도 올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네. 국회에 그런 결정을 서울시는 수용을 안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서울시는 올해 2013년도 무상보육 예산 가지고 이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편성을 자체적으로 적게 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중앙정부와 그 입장이 맞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박원순 시장은 그래도 국회의 결정이란 것은 국민의 결정이거든요. 네.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본인의 마음에 성에 안 차더라도 근데 그 국회의 결정을 서울시는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서 지금의 이른바 예산 부족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 위기가 온 것이죠. 네. 자, 또 다른 사실관계 하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무상보육을 정부가 책임진다 이런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 길을 막고 이 웬만한 성인들이면 물어보면은 그러면 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꼭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처 국무회의하는 뭐 부처 장관들이야만 그냥 그게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은 강범위하게 지방자치정부도 그래서 정부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이죠. 정부가 해야죠, 무상보육. 그러면은 정부라는 것은 지방자치정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국고지원 예산 분담이 얼마고 지방자치정부가 분담이 얼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돼요. 예? 가령 장애인 이 연금만 하더라도 장애인 수당만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얼마를 하고 시가 얼마를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도 얼마를 부담했고 이 매칭 비율이라는 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치 우리 국민들한테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라는 것은 중앙정부만 말하는 것인데 그럼 서울시는 모든 복지에 있어서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박근혜 당시 후보께서 냈던 공약에서 말하는 무상보육을 책임진다는 정부는 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지난 대선은 중앙정부의 행정부 수반을 뽑는 선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럼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글쎄요, 그 중앙정부라고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유권자들이. 자, 여기서 지방자치정부라는 것은 네. 대한민국 하에 다 있습니다. 행정체제상. 행정체제상 구분이 되고 지방자치정부도 다 대한민국 중앙정부 아래에 있는 것이죠. 다만 행정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가지는 것이고 예.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법률과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의 한마디로 권한인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과 또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한마디로 국고 보조율 기준도 법률에 근거하는 겁니다, 다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무상보육 지원 대상 범위를 애초 이렇게 적게 잡혀 있다가 확대한 것도 국회에서 한 결정이에요. 예. 국회 결정에 따라서 기획재정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그러면은 지방정부 보조율을 이렇게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유독 서울시만
왜 중앙정부 지원 보조율이 20%밖에 되지 않느냐. 이제 서울시도 전에는 재정 자주조 자립도가 단연 1위고 지금도 1위지만은 이제 서울시도 옛날 같지 않다. 예. 부동산 거래도 잘 되지 않고 서울시 지방세 세수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강역시도처럼 중앙정부 보조율을 40% 올려달라. 이렇게 정확하게 주장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마치 그런 플랜카드나 서울시가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전광판을 통해서 한 것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고 있는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중단시켜서 이 서울시 아이들의 이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것처럼 예. 오해할 수 있는 그렇게 호도가 됐기 때문에 예. 이걸 우리 당 차원에서 특히 서울시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된 것이고 예, 예. 서울시도 타 강력시도처럼 지방자치가 분담해야 될 그런 무상보육 지방자치 분담분을 왜 이번 여름 추경 예산에 서울시는 그마저도 반영을 안 시키고 올해 이제 추경 예산 반영해야 될 걸 나머지 강력시도들은 거의 다 했어요. 예. 근데 유독 서울시만 추경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막상 9월달에 이 위기를 자초해놓고 예. 그 책임을 정부가 다 돌려버리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조율도 이번에 무상보육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올 연초에 여야 간의 합의에서 국고지원 부분을 늘려라 해서 한 5,600억을 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게 그 지방자치가 분담해야 될 그 부분을 중앙정부가 올해 5,600을 더 추가 지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약 1,400억, 한 1,500억 안 되는 그런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했어요. 이게 예. 이제 교부금이라든지 정부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막상 서울시가 분담해야 될 1,902억만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무상보육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발등에 불은 이렇게 끌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원 예산을 중단시켜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앙정부 예비비나 또 지방교부금을 통해서 이 보조 서울시에 지원한 금액이 42%예요. 네. 그러니까 보조율 20%를 훨씬 넘은 겁니다. 42%. 지금 뭐 제가 뭐 토론회 상대가 아니어서 예, 저는 이제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말씀을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할 때 아까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31일이죠. 그 당선인 시절이실 때 그 시도지사와 면담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당시 시도지사들이 5세 이하 무상보육 문제 이 재정부담 얘기를 꺼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육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예, 이 부분이면은 그 공약도 결국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공약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모든 사업이라는 게 지금 그럼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서울시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상급식 예산에도. 네. 모든 것은 중앙정부가 이제 지원 범위, 이 보조율을 높이겠다는 것이지. 네. 지방자치 부담 하나도 없이 무상보육을 100% 중앙정부가 다 부담해서 해나가겠다. 그 취지는 너무,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 좀, 정부의 공격적인 입장에서의 해석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 지자체는 20% 그리고 또 50%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이제 중앙 정부의 부담을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 정부 부담률을 한 40%로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네. 이 법이 지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네. 지금 국회 법사위에 넘어가 있어요. 예. 법사위가 처리가 되면은 이제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면은 이런 별 쟁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네. 통과됩니다. 네. 그 영유아 보육법의 국고지원 보조율을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약속을 중앙정부가 이 보조율을 높이기 이 영유아 그러니까 보육 지원을 중앙정부가 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간의 합의에서 그 국고지원 보조율이 있지만은 지방자치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행 중앙정부 지원율 20%에서 이걸 40%로 네. 지방 또 나머지 강력시도 같은 경우는 50%에서 이걸 70%로 네. 이렇게 조정된 법안이 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가지고 법사위에 통과돼 있어요. 법사위에 가 있어요. 예, 최근에 정부가 내놨던 방안은 40, 70이 아니라 30, 60이죠. 예, 30, 60 아니었습니까? 자, 30이지만은 기재부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인데 네. 기재부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구청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이 국고 보조 지원율이 다 달라요, 조금. 네.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종로라든지 또 강남 이런데 좀 형편이 나은 또 기초자치 같은 경우는 좀 보조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예. 나머지 또 저 지역구인 강서라든지 노원 또 뭐 강북 이런 나머지 거의 대다수 그러니까. 네. 대다수 구청 단위 같은 경우는 이 기재부 주장대로 30이라 하더라도 이게 훨씬 넘어요. 40%를.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주장하는 40%는 탄력 적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에서 이 보조율을 서울 같은 경우도 40% 하라는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기재부는 기재부 정부의 주장인 것이에요. 예. 예산 당국의 입장이고 주장인 것이죠. 예, 그러면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40, 70%.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은 그렇게 여야 보건복지에서 합의된 대로 네.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죠. 그럼 오늘 나올 무상보육 재정지원 방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아직까지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그런 기준이 네.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를 봐야 되겠군요.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